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생각보다 고졸 관련된 취업자들이 2년 정도를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은 어쨌든 그렇죠. 되긴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공부 방향성이 그냥 무조건 뭐 학습하고 따라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힘들고 학습량이 어느 정도셨나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거든요. 한 2년 정도를. 자, 오늘은 어서트라 게임 아카데미에서 취업반 클라이언트 강의를 하고 계신 이준재님 모시고 취업 준비 관련된 내용들, 도움될 만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업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어소트라 게임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취업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살아온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준재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근무를 했던 회사는 네오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좀 짧게 했었고요. 이제 그 뒤에는 인디 게임이나 이런 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인디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밍 파트를 제가 전담으로 담당을 맡아가지고 아예 그 아트 하시는 분하고 팀으로 1대1로 하셔서 인디 게임 개발을 경험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원에 오시는 수강생들이 대강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고졸이 많은지 대졸이 많은지, 뭐 전공자가 아, 많은지 비전공자가 네네. 많은지 이런 거가 좀 네. 궁금하네요. 요새는 절반 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학 시즌에는 이제 전공자들이 한 8, 90%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아닌 시즌에는 비전공자분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고졸 대졸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망생분들은 한 이제 7대3 정도? 고졸 지망생이 그렇게 흔하진 않네요. 네, 흔하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생각보다 고졸 관련된 그 취업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전무합니다. 실제로 취업이 되는 거는 거의 9대1 네. 정도로 이제 많이 네. 줄어든다. 95대1, 99대1까지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졸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일단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위험성을 감수를 하면서 같은 포트폴리오나 작업 수준이 완료가 됐다면 굳이 고졸을 뽑을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게 그러면은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으시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일단 근성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거의 뭐 15시간? 뭐 16시간 뭐 그 시간을 계속 이제 공부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준재님 네네. 학습량이 어느 정도셨나요? 저도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거든요. 한 2년 정도를. 바꿔 말하면은 2년 정도를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은 어쨌든 그렇죠. 되긴 될 것 같다. 네.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 방향성이 그냥 무조건 뭐 학습하고 따라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힘들고 굉장히 많은 반복 숙달하는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공부 방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한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C++ 기준으로 배웠다면 꼭 그거를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 관련된 거를 내가 수십 개 정도는 꼭 만들어 보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 문법을 사용하는 뭐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또 문제 자체에 매몰돼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반복 훈련하는 게 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코드 관련된 뭐 소스 코드나 문법을 보지 않고도 내 머릿속으로 그냥 코드 타이핑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훈련을 하시면 그걸 이제 문법을 1, 2 개, 3 개, 4 개를 쌓아 가시면 이제 기본적인 C++이나 뭐 이런 실력들이나 API 사용 방법들이 익숙해지게 되면서 그 원리를 이제 그때서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임 회사 가고 싶어하는 지망생들 중에서 네네.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네. 사람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합격자 비율로 보면은 비전공하신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 20%까지 또 떨어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좀 높아요? 네. 제일 높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컴퓨터 전공했다고 해서 다 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강 비율이 어느 정도 네네네. 될까요? 이제 학생분들이 뭐 100명 제 생각에는 이제 그중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근데 거기서 비전공자를 제외를 하면 한 40명 정도
3-40명 정도가 전공자분들이 먼저 좀 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비전공자인데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굉장히 뛰어난 뭐 근성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학습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리키는 학생 중에 하나 이제 그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습하신 능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적은 시간으로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가지의 장점만 있으면은 사실 그거를 부각시켜서 취업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그게 꼭 굳이 뭐 수학이나 뭐 프로그램적 이런 게 아니더라도 체력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4시간에서 이해가 안 된다면은 6시간, 8시간으로 늘려서 이해를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하다못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이 기간만큼은 그 뭐 술이랑 이제 뭐 담배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줄이고 그리고 커피도 저는 조금 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달리기를 꼭 3km에서 5km 정도를 매일 꾸준히 뛰어라.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이 잘 안 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주말에 데리고 같이 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또 체력으로 승부를 봐서 지금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하면 잘하잖아요, 보통. 많이 하면 네. 잘하는데 그거를 중간에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그 게임 프로그램의 과정들이 그 게임 엔진을 제작하는 과정이 1년 동안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날 수업한 내용들이나 그 내용들을 자기가 전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했더라도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또 앞바퀴 한 바퀴 돌아와서 작업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도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아예 그냥 학생들한테 정해 줘 가지고 숙제를 예를 들어서 C++ 과정을 한 2개월 정도 가리킬 때 저희가 C++ 문법에 관련된 뭐 알고리즘 문제나 뭐 기본 if문 사용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한 2개월 동안 1000문제 정도를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2개월만 끝나면 뒤에는 이제 뭐 이미 디버깅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로직 짤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 검색하는 능력도 충분히 완성이 돼서 그 과정을 넘으면 되게 다 취업까지 한 번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고졸 비전공자로서 취업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좀 네네. 힘들고 좀 암울하고 뭐 이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좀 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결국 그것을 극복을 해내셨는데 이제 네.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당연히 비전공자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C 언어, C++ 뭐 이런 책을 보면서 문법만 학습을 했는데 "그럼 너 테트리스 만들어 봐." 했을 때 그거를 딱 메인 함수에서 처음에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 교습 위주로 해 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길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스택하고 큐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학원을 너무 다니고는 싶어 가지고 자료구조 책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있는 스택하고 큐 만드는 코드를 다 외워 버렸습니다. 300줄을 외워서 간 다음에 그냥 머릿속에 외운 거를 그냥 타이핑해서 합격을 했죠. 저보고 외우라고 그래도 저도 못 외울 것 같은데 그걸 외우셨다고요? 네. 그래서 외워서 합격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와. 거기서 수업을 하는 방식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듣는 일반적인 수업 강의랑 비슷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법 수업 뭐 한 1-2주 만에 후다닥 나가 버리고 그거 가지고 뭐 지뢰찾기 만들어 가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학원을 빠르게 이제 또 그만둔 다음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이제 아예 밑단부터 만드는 그룹 과외를 이제 찾아서 제가 그룹 과외를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이제 완료를 시켜 놓고 기본적인 이제 내가 C 언어를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다 직접 만들 수 있고 디버깅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학원에 오시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을 배운다고 한다고 한들 그 게임 프로그래밍 돌아가는 원리랑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이제 길러지는 거지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좀 겪고 한 1년 정도 그 시간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게임 프로그래밍 1년 그 자체 엔진 제작하는 과정을 듣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출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좀 걸리고 자기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봉 수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구체적인 액수를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게임 업계에서 그래픽스 엔지니어 그러면은 처우가 어떤가요? 저는 이제 게임 회사 기준으로만 이제 한정져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